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비밀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화장대에 숨어 있던 그 작은 파란 통 바세린입니다. 혹시 여러분, 비싼 화장품만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85세의 현역 성형외과 의사가 평생 지켜온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결의 중심에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제품, 바세린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바세린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세린이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탄력 유지의 핵심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바세린은 이런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많은 고급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바세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바세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 제품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세린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매일 상당한 양의 수분을 공기 중으로 잃습니다. 이를 경피수 분손실이라고 합니다. 바세린은 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세린 자체는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이미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히알루론산이나 수분크림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수분을 공급한 후 바세린으로 그 수분을 밀봉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고가의 화장품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4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앰플과 글리세린입니다. 이 제품들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 앰플이나 글리세린을 먼저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면 수분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해 탄력을 회복시키는 성분입니다. 레티놀 제품을 사용한 후 바세린을 바르면 자극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의 유분 밸런스를 조절하고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팽이 점액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재생과 진정 효과가 뛰어나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상처 회복에 탁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노화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 관리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 손등, 눈가, 입가, 그리고 팔꿈치입니다. 이런 부위들은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고 피지선이 적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얼굴보다 더 빨리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 목은 얼굴과 달리 자주 관리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목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실제 나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밤 수분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이 부위들을 집중 케어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손등 역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손을 씻을 때마다 손등의 수분과 유분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외선에도 늘 노출되어 있죠. 손등의 피부는 매우 얇아서 쉽게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집니다. 매일 밤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 놀랍도록 부드러워진 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눈가와 입가는 표정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 미세한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이 부위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건조함으로 인한 미세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부위가 더욱 건조해지기 쉬우니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피부 타입별 바세린 사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의 효과를 듣고 얼굴 전체에 바르고 싶으실 텐데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바세린은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여드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눈가나 입가 같이 특별히 건조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아주 소량 발라주세요. 또 한 가지, 바세린은 밤에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고 먼지나 오염물질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단계로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복합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T존을 피해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 코, 턱 부위는 상대적으로 유분이 많아 바세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볼이나 관자놀이 같이 건조한 부위에만 발라주세요.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세린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피부가 당기고 건조함을 많이 느끼신다면 세안 후 토너와 수분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피부가 훨씬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극받은 피부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바세린은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간단한 상처나 화상 치료 후 바세린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세린이 피부 재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연고와 바세린의 조합도 효과적입니다.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가 있다면 연고를 먼저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보세요. 연고의 흡수를 도와주면서도 효과를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트러블 피부를 위한 팁도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항균 효과가 있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티트리 오일 한 방울과 바세린을 섞어 트러블 부위에 발라주면 진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이 피부 호흡을 방해한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피부는 폐와 달리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산소는 혈액을 통해 피부 세포에 전달됩니다.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이 피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밤에만 사용하고 아침에 깨끗이 씻어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바세린의 또 다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세린은 입술 보습에도 탁월합니다. 특히 겨울철 갈라지고 트는 입술에 밤마다 발라주면 부드럽고 건강한 입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의 활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제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바세린은 항상 깨끗한 피부에 발라야 합니다. 메이크업이나 먼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그것들이 피부에 갇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바세린은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스킨케어 루틴의 마지막에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분크림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셋째, 양은 적게 여러 번 나눠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양만 덜어 몇 번에 나눠 발라주세요. 넷째, 문지르기보다는 두드리듯이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 같은 민감한 부위는 손가락으로 살짝 두드려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제품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세요. 낮에는 바세린의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고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밤에 바르면 수면 중 피부가 회복되는 동안 최대한의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성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으로 바세린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히알루론산 세럼을 먼저 발라 수분을 공급한 후 바세린으로 그 수분을 가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히알루론산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오래 수분이 유지됩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성분입니다.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면 피부 장벽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 오일이나 세럼을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바르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피부에 좋습니다. 알로에 베라는 진정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햇볕에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거나 자극받았을 때 알로에 젤을 먼저 발라 진정시킨 후 바세린으로 마무리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제 바세린의 품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바세린이 같은 품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의약품 등급의 순수한 바세린 화이트 PETROLATUM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수한 바세린은 향료나 색소, 방부제 등 추가 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했을 때 페트롤라툼 PETROLATUM 한 가지만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추가 성분이 많을수록 자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입술에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 입술이 갈라지고 아플 때 밤마다 발라주면 부드럽고 건강한 입술이 됩니다. 립밤 대신 바세린을 쓰면 향이나 색깔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보습만 할 수 있어요. 눈썹에도 바세린을 쓸 수 있어요. 눈썹에 살짝 발라 빗어주면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힙니다. 비싼 눈썹 젤을 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바세린 피부 관리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세린 찜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깨끗이 씻은 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고 20분쯤 그대로 두세요. 그 후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거나 수건으로 살살 닦아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특히 겨울에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두 번째는 바세린 손 관리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설거지나 집안일로 손이 거칠어진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바세린 발 관리입니다. 발 뒤꿈치나 발가락 등 굳은 살이 많은 곳에 바세린을 듬뿍 바른 후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거친 발이 부드러워집니다. 바세린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제 바세린을 더 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바세린은 항상 깨끗한 피부에 발라야 해요. 화장이나 먼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바르면 피부가 나빠질 수 있어요. 둘째, 바세린은 스킨케어의 마지막에 사용하세요. 로션이나 크림 위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 촉촉함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셋째, 양은 적게 여러 번 나눠 바르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끈적해서 불편해요. 손가락 끝에 조금만 덜어서 여러 번 나눠 발라주세요.
넷째,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처럼 연한 부분은 손가락으로 살짝 두드려 발라주는 게 좋아요. 피부에 자극 없이 고르게 퍼집니다. 다섯째,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세요. 낮에는 바세린이 끈적거리고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밤에 바르면 자는 동안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바세린은 가격도 싸고 효과도 좋아 정말 알뜰해요. 한 통으로 얼굴, 손, 발, 입술 등 온몸을 관리할 수 있으니 정말 실용적이죠.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에 바세린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수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데 바세린은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바세린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한 번 바르는 것보다 저렴한 바세린을 매일 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하루 정성껏 바르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바세린으로 특히 관리해주면 좋은 신체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늙어 보이는 부위는 생각보다 얼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목, 손, 그리고 팔꿈치입니다. 먼저 목은 얼굴과 달리 피지선이 적어 쉽게 건조해집니다. 또한 매일 햇빛에 노출되지만 얼굴처럼 자주 관리하지 않는 부위죠. 그래서 목에 주름이 생기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됩니다. 매일 밤 목에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턱 아래부터 쇄골까지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두 번째는 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으면서 피부의 유분을 계속 씻어내고 있어요. 게다가 설거지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하면서 손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손의 피부는 얇고 연약해서 쉽게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져요. 매일 밤 손에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아침에 새 손처럼 부드러워져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두꺼워 자주 각질이 생기고 거칠어지기 쉬워요. 특히 계속 구부러지는 부위라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목욕 후 물기가 있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발입니다. 특히 발 뒤꿈치는 각질이 두껍게 쌓이고 갈라지기 쉬운 부위죠. 밤에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가 있을 때 바세린을 두껍게 바른 후 양말을 신고 자면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발에 갈라진 피부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입술입니다. 입술은 피지선이 없어 매우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입술이 갈라지고 심하면 피가 날 정도로 건조해질 수 있어요. 잠들기 전 바세린을 두껍게 발라두면 아침에 부드러운 입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눈가와 입가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표정 근육이 많이 움직여 주름이 쉽게 생기는 부위입니다. 눈가와 입가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건조함으로 인한 미세주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눈 안쪽으로 바세린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바세린은 얼굴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저녁에 세안 후 로션이나 크림을 바른 뒤 마지막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바를 수 있지만 특히 건조한 볼과 눈가, 입가에 집중해서 발라주세요. 복합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T존 이마, 코, 턱을 피하고 건조한 부위에만 발라주세요. 유분이 많은 T존에 바세린을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어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은 얼굴 전체보다는 특별히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눈가와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에 아주 소량만 발라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바세린은 더욱 유용한 제품이 됩니다. 50대 이상의 피부에는 바세린이 더 넓은 부위에 사용될 수 있어요. 이제 바세린을 활용한 몇 가지 생활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향수를 뿌릴 때 바세린을 활용해 보세요. 손목이나 목같이 향수를 뿌리는 부위에 먼저 바세린을 살짝 바른 후 향수를 뿌리면 향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바세린이 향수 성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가죽 제품 관리에도 바세린이 좋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이나 신발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 부드럽게 문지르면 가죽이 부드러워지고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진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귀금속 관리에도 바세린이 도움이 됩니다. 반지나 목걸이를 바세린으로 코팅해 두면 변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값싼 액세서리가 피부에 닿아 알레르기가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바세린은 화상에도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심한 화상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세린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순수한 바세린 페트롤라툼만 들어있는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향료나 색소, 방부제가 추가된 제품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의약품 등급의 바세린을 선택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의약품 등급 바세린이 가장 순수하고 안전합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파는 바세린 제품은 다른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바세린이 좋긴 한데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세린은 매우 안전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알아두세요. 첫째, 여드름이 심한 피부에는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세요.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더라도 눈가나 입가 같은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는 소량 사용할 수 있어요. 둘째, 깊은 상처나 심한 화상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가벼운 상처나 화상에는 바세린이 도움이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바세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 같은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언제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밤에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이라 영양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또한 밤에는 바세린의 끈적임이 불편하지 않고 먼지가 달라붙을 걱정도 없습니다. 목욕이나 샤워 직후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특히 몸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촉촉할 때 바르는 것이 좋아요. 계절에 따라 사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피부가 더 건조해지므로 좀 더 자주 더 많은 양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습해서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으니 밤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바세린을 사용한 간단한 마사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특히 얼굴의 혈액순환을 돕고 부기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얼굴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바세린을 손에 덜어 체온으로 녹입니다. 턱에서 시작해 귀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볼은 코에서 귀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마는 중앙에서 옆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눈가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주 살살 마사지해 주세요. 일주일에 2-3번, 매일 밤 5분만 해도 얼굴 피부가 한결 탄력 있어 보입니다. 목 마사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목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늙어 보이는 부위입니다. 바세린을 손에 덜어 체온으로 녹인 후 쇄골에서 시작해 턱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목 옆면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매일 밤 3분만 해도 목의 피부가 탄력을 찾아갑니다. 손 마사지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바세린을 손등과 손가락 사이사이에 발라 문질러 주세요. 특히 거칠어진 손가락 관절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해주면 아침에 부드러운 손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바세린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조금만 발라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거림이 불편할 수 있어요. 콩알 크기 정도로 시작해서 필요하면 조금씩 더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바세린을 오래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면 가장 먼저 피부 건조함이 줄어듭니다. 건조함이 줄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사라지고 각질이 덜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함으로 인한 미세한 주름도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손과 발은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발라도 거칠었던 손과 발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얼굴의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톤이 고르고 밝아지며 탄력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의 잔주름이 덜 눈에 띄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바세린은 의외로 멀티케어 제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술, 손, 발뒤꿈치 등 모든 건조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 하나만 있어도 전신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제품을 사용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정말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한 통이면 몇 개월에서 1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고가의 화장품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가성비입니다. 효과는 비싼 제품 못지않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 부담 없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세린이라는 작은 통 하나로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놀라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집에 있는 소금과 설탕으로 만드는 천연 각질 제거제와 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생활 속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혜전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